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한서연은 며칠째 이어진 야근으로 무거워진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응시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뒤엉켜 소용돌이쳤고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는 두통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을 넘겼지만 카페인의 힘으로도 몽롱한 의식을 깨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기우뚱하는 감각과 함께 눈앞의 모니터가 여러 개로 번져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책상을 짚으며 몸을 바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의자 아래로 스르륵 주저앉고 말았다. 귓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윙윙거렸고 동료들의 놀란 비명 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은 남편 강민호의 차가운 얼굴이었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과 새하얀 천장이었다. 팔에는 차가운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온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이쪽으로 데려온 남편을 찾았다. 강민호는 하얀 벽에 등을 기댄 채 값비싼 시계가 채워진 팔목을 초조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는 짜증과 분노가 역력했다. 겨우 과로로 쓰러진 것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이야. 당신 때문에 중요한 미팅을 놓쳤잖아. 민호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무어라 대꾸하고 싶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입술만 달싹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가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무거운 피로감과 함께 온몸을 짓눌렀다. 민호는 서연이 다시 눈을 감자 더욱 노골적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에게 아내의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오직 자신의 스케줄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한 불만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단지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 때로는 귀찮은 액세서리 같은 존재라고 여겼다. 그녀가 가진 숨겨진 능력이나 깊은 내면 따위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바로 그때 민호의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멜로디의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응급실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달콤한 음악이었다. 민호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굳어있던 얼굴을 순식간에 풀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본 뒤 마치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듯 몸을 돌려 복도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은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수진아 나야. 응, 지금 병원이야.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집사람이 좀 쓰러져서 피곤하게 됐지 뭐야. 민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서연에게 내뱉었던 가시 돋친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을 별일 아닌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그의 태도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오늘 파티 당연히 가야지. 주인공이 빠질 수 없잖아. 지금 바로 거기로 갈게. 그래, 금방 도착해. 기다리고 있어. 통화를 마친 민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응급실로 돌아왔다. 그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채
누워있는 서연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가 아내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화려한 밤을 방해한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근처를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무심하게 말했다. 여기 환자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시오. 급한 회사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으니. 그의 말에는 최소한의 예의도 아내에 대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몸을 돌려 응급실 출구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차가운 복도에 또각또각 울리며 점점 멀어져 갔다. 서연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텅 빈 공간 멀어져 가는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그의 다정한 통화 내용이 뒤섞여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베개싯을 적셨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투자계의 거물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천재였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모래알도 황금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민호를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 그가 자신의 능력 앞에서 주눅 들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아내로서 그를 사랑하고 내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민호가 운영하는 JM테크의 최대 주주가 자신이라는 사실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민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그저 배경도 능력도 없는 운 좋게 자신과 결혼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무능으로 그녀의 헌신을 당연함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내가 쓰러져 있는 응급실을 아무렇지 않게 등지고 다른 여자의 파티에 가버렸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손끝에서부터 분노가 핏줄을 타고 심장으로 번져나갔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의 차트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보호자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의사의 말에 서연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호자. 그 단어가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다. 괜찮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쇼크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다. 위험할 뻔했다는 말에도 심장에 무리가 갔다는 말에도 그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지켜왔던 모든 것, 그녀가 민호를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배신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침묵은 그를 오만한 괴물로 만들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였다. 강민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어야 했다. 의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 남게 된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지럼증이 느껴졌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민호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나타났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가식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배경화면을 삭제하고 통화 목록을 열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바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연락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충실한 비서이자 법률 대리인인 박진우 변호사였다. 그는 서연이 헬레나로서 활동할 때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강민호 대표의 모든 비리 자료 지금 당장 제게 보내주세요. 자금 횡령 배임이면 계약 전부 다요.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JM테크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대표이사 강민호 해임의 건입니다.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박진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냥 재미없는 연극을 끝낼 때가 된 것뿐이에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려는 여왕의 눈빛, 모든 것을 잃게 될 상대를 향한 냉정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하루 아니 단 하루면 충분했다. 강민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박진우 변호사와의 통화가 끝나자 병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링거 스탠드에 매달린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똑딱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남은 결혼 생활에 대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몸을 짓누르던 배신감과 슬픔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과 얼음 같은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준비하는 투자자 헬레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결혼 생활의 기억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야심차고 자신감 넘치던 신입사원 강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의 빛나는 눈빛과 열정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다. 자신의 엄청난 부와 능력을 숨긴 채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로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소박함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에 골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JM테크가 성장하고 민호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는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던 청년이 아니었다. 성공에 도취된 그는 오만해졌고 아내인 서연을 자신의 성공을 장식하는 트로피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다. 한 번은 서연이 JM테크의 신사업 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무시했다. 당신 같은 평범한 주부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었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능력을 봉인한 채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JM테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익명의 투자자 헬레나의 이름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구한 것도 바로 그녀였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의 외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잦은 외박 설명할 수 없는 카드 내역 셔츠에 묻어있는 낯선 향수 냄새. 서연은 애써 그 모든 의심의 증거들을 외면했다. 그가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때의 실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오늘 밤 응급실에서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그녀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그는 그녀가 아닌 그녀가 만들어준 안정적인 배경만을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배신당한 사랑에 대한 처절한 애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지난 세월을 모두 씻어냈다. 이제 더 이상 강민호를 위해 흘릴 눈물은 남아있지 않았다. 눈물이 멎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댄 채 박 변호사가 보내올 자료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태블릿 PC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K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 박 변호사가 비밀리에 수집해온 강민호의 비리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회사 돈을 횡령하여 신인 여배우 오수진에게 명품 가방과 고급 외제차를 사주고 그녀의 이름으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계약한 내역,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JM테크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심지어 경쟁사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서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녀가 피땀 흘려 지켜온 JM테크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강민호는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여겼고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다. 특히 오수진에게 들어간 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성은 전부 JM테크 주주들의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오수진의 사진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 민호는 아마도 그녀의 젊음과 미모에 눈이 멀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신선함과 자극을 그녀에게서 찾았을 것이다. 서연은 오수진이 밉다기보다는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호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신분 상승을 꿈꿨겠지만 그 줄이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병실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강민호를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단순히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주부의 손에 어떻게 파멸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심판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하여 몇 가지 추가 지시를 내렸다. 강민호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즉시 그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회사 명의로 제공된 차량과 비서진을 철수시킬 것, 그리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그를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 또한 오수진이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지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치고 세상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꼬박 밤을 새웠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온몸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듯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JM테크의 이사회 의장이자 그녀가 헬레나로서 활동할 때부터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온 최 이사였다. 최 이사님, 저 헬레나입니다. 오늘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화상 연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최 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시간이군요. 전화를 끄는 서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다. 오늘 강민호의 세계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 한서연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진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환하게 비추자 한서연은 간호사가 가져다 준 간단한 아침 식사를 거의 다 비웠다. 밤샘의 흔적은 그녀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맑은 정신과 냉철한 판단력이 되살아나면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간호사는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가 너무나도 멀쩡하게 앉아 태블릿 PC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분위기에 감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병실은 이미 그녀의 작전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박진우 변호사는 밤새 그녀가 지시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보고했고, 그녀의 개인 보안팀은 병실 주변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제 이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오직 헬레나의 의지만이 존재하는 성역이었다. 서연은 화면에 떠 있는 JM테크의 지분 구조도를 응시했다. 차명으로 분산된 수많은 주식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모든 지분의 최종 소유주는 단 한 사람, 바로 그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헬레나를 월스트리트의 유령이라 불렀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경이로운 투자 수익률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물.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발휘하여 소액의 종잣돈을 수천억 원대의 자산으로 불려냈다. 그녀의 투자 철학은 소리 없이 움직여 핵심을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언론에 자신을 노출한 적이 없었고 철저하게 대리인을 통해 활동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다.
강민호를 만난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수였다. 그의 야망과 열정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보았고 왠지 모를 동정과 연민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그에게서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철학을 어기고 유령의 삶에서 걸어 나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다. JM테크의 최대 주주가 된 것도 순전히 남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개인적인 감상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제는 후회할 시간도 슬퍼할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박진우 변호사에게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박 변호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의 뒤로는 헬레나의 비밀 사무실 전경이 보였다. 그곳은 금융분석가,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녀의 친위대가 일하는 곳이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서연이 묻자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를 시작했다. 네, 대표님. 강민호 대표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는 이사회 제출용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결과 그가 오수진에게 제공한 아파트와 차량 모두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설립한 유령 회사는 JM테크의 핵심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지난 3년간 약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변호사의 보고는 거침없고 정확했다. 그는 헬레나의 가장 유능한 창의자 방패였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지시를 내렸다. 이사회 멤버들의 성향 분석 자료는요. 박 변호사는 즉시 다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JM테크 이사진 12명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들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 재산 상태, 강민호와의 관계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현재 강 대표의 확실한 우호 지분은 3명입니다. 중립 성향이 4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최 이사님을 포함하여 우리 측 지지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해임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미 5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였고 헬레나라는 최대 주주의 의사가 공개되는 순간 중립 성향의 이사들은 대부분 그녀의 편에 서게 될 것이었다. 강민호가 믿고 있던 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강민호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JM테크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권력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언제든 주인을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좋아요. 중립 성향 이사들에게는 미리 자료 일부를 보내세요. 그들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단 정보 유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그녀의 전략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헬레나가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실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통화가 끝난 후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사회에서의 강민호 해임 그리고 이어지는 법적 조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처음에는 분노하고 다음에는 회유하려 들고 마지막에는 눈물로 동정에 호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헬레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때 박 변호사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표님, 추가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즉시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강민호와 JM 테크의 경쟁사인 넥서스 바이오의 부사장 간의 비밀 통화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민호는 JM 테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신약 기술을 넥서스 바이오에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사장 자리를 약속받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을 넘어선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JM테크는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자 수많은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결정체였다. 강민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한 톨의 자비도 베풀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에 개인 비서를 불러 자신이 입을 옷과 화장품을 가져오게 했다. 환자복을 벗고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날렵한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아픈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거울 앞에선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는 냉혹한 승부사 헬레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군주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1시간.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 위치한 JM테크 본사 30층의 이사회실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민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될 것이라 믿고 있겠지만 실상은 가장 비참한 심판의 날이 될 운명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고 잔인한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강민호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시트에 몸을 파묻은 채 기분 좋게 눈을 떴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옆에 누워있는 오수진의 하얀 피부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뒤섞인 그녀의 채취가 감돌았고 어젯밤의 뜨거웠던 파티와 미래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든 수진의 어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남자의 아침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문득 병실에 있을 한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어 불쾌한 생각을 지워버렸다. 겨우 과로로 쓰러진 것뿐인데 마치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유난을 떨던 아내의 모습이 짜증스러웠다.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도 같았다. 열정도 야망도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려는 평범한 여자. 그녀의 무미건조한 삶은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일어났어요. 자기 잠에서 깬 오수진이 나른한 목소리로 그의 팔을 감싸 안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양이처럼 교태로웠고 눈빛은 그를 향한 찬양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이런 수진의 모습에 언제나 우월감을 느꼈다. 서연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복종과 숭배였다. 피곤하진 않아. 어제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그가 짐짓 걱정스러운 듯 묻자 수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애교를 부렸다. 자기가 있는데 뭐가 피곤해요. 어제 파티 정말 최고였어요. 다들 내 남자친구가
JM테크 강민호 대표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녀는 그의 성공을 자신의 것인 양 자랑스러워했고, 민호는 그 사실에 한껏 고무되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케이스를 열어본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밝힌 화려한 목걸이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머, 자기 이게 뭐예요? 이번 드라마 주연 맡은 거 축하 선물이야.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사실 그 목걸이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지만 그는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JM테크는 어차피 자신의 회사나 마찬가지였고 회사의 돈은 곧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룬 성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사소한 보상에 불과했다. 수지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그의 입술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에게 민호는 사랑하는 연인이자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든든한 황금 동아줄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단으로 만들어진 맞춤 정장을 입으며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한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는 스스로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있을 이사회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어젯밤 늦게 최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비서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다. 늙은 여우 같은 최 이사장이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이사회는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 최 이사장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지키려는 고지식한 늙은이일 뿐 실질적인 힘은 없었다. 이사들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영입했거나 막대한 이권을 챙겨주며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그는 최 이사장이 아마도 최근 회사의 주가 하락이나 실적 부진에 대해 잔소리를 하려고 이사회를 소집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그런 늙은이의 걱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넥서스 바이오와의 비밀 계약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JM테크의 신약 기술만 넘기면 그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현금과 넥서스 바이오의 부사장 자리를 손에 넣게 된다. 그는 JM테크라는 낡은 배를 버리고 더 크고 화려한 배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과의 이혼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신의 성공을 더욱 빛내줄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여. 수진이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다.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웃었다.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늙은이들 잔소리 좀 듣고 와야 해서 금방 끝날 거야. 오늘 저녁은 근사한 곳에서 식사하자. 그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고는 집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는 그의 전용 기사가 검은색 세단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 비서로부터 오늘의 일정에 대한 보고가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오후 2시 넥서스 바이오 측과 최종 협상.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승리감에 젖었다. 이 거대한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굳게 믿었다. JM테크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이 그를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직원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런 시선을 즐겼다. 권력이란 본래 그런 것이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30층의 이사회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몇몇 이사들이 그에게 아첨 섞인 인사를 건넸고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이사회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최 이사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민호는 비서의 말을 코웃음 쳤다. 걱정 말게. 늙은 사자가 이빨 빠진 소리를 내는 것뿐이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유일한 승자라고 확신했다. 그는 옷매무실을 한번 가다듬고 얼굴에 가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지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겁고 거대한 이사회실의 떡갈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왕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왕이 자신의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왕자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단두대라는 사실을. 오전 9시 45분 JM테크 본사 30층 이사회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폭풍전야와는 대조적으로 서울 시내의 한 VIP 병실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온했다. 한서연은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허브티를 우아하게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JM테크와 경쟁사들의 주가 변동 그래프, 이사회실의 보안 카메라 각도, 그리고 박진우 변호사와의 보안 통신 채널이 동시에 떠 있었다. 그녀는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령관이었다. 밤사이 일어난 감정의 폭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은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투명했고 이성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과도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아내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침범한 적에 대한 군주의 냉정한 심판이자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최대 주주의 책무였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개인의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오직 투자자 헬레나로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 변호사와 최 이사장과의 마지막 3자 화상 통화를 시작했다. 화면 속 최 이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이사회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모든 이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강민호 대표의 측근들도 모두 참석했군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지 여유로운 표정들입니다. 최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선대회장 때부터 JM테크를 지켜온 산증인이었고 강민호의 만행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다. 이어서 박진우 변호사가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실 근처의 다른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중립 성향의 이사들에게는 1차 증거 자료 요약본을 발송했습니다. 법률팀은 강 대표 해임안 가결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었고 검찰 고발장 역시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강민호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한 심판의 서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그들의 보고를 조용히 듣고는 마침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어떤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두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부패한 왕을 끌어내리고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릴 시간이 온 것이다.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이사회실 내부의 음성 감청 채널로 전환했다. 이제 곧 막이 오를 터였다. 같은 시각 이사회실에 앉아 있던 중립 성향의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각자의 태블릿 PC를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최대 주주 헬레나 법률 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의문의 이메일. 그 안에는 강민호 대표의 횡령 정황을 요약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첨부된 은행 거래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강민호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재무 담당 이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이사들의 굳은 표정을 그저 자신에 대한 경외심이나 회사의 실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이 이배의 선장이며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또 무슨 낡아빠진 훈계를 늘어놓으려고 저러나.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빨리 이 지루한 회의를 끝내고 넥서스 바이오와의 달콤한 계약을 마무리 지을 생각뿐이었다. 그가 곧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최 이사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JM테크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차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짜증 섞인 표정으로 최 이사장을 바라보았다. 최 이사장은 강민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의 긴급 안건은 현 대표이사 강민호 씨의 해임에 관한 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황당한 표정으로 최 이사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측근 이사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경실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어질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렸다. 이제부터 시작될 혼란과 분노, 변명과 애원, 그리고 결국에는 처절한 절망. 그것은 강민호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다. 촘촘하게 짜인 거대한 그물은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안에 갇힌 어리석은 사냥감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것뿐이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최 이사장의 입에서 대표이사 강민호 씨의 해임이라는 말이 폭탄처럼 터져나온 순간 이사회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했다. 강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그는 최 이사장이 노망이라도 든 것인지 아니면
아주 질 나쁜 농담을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황당함과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짜낸 듯 낮게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최 이사장과 강민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강민호의 측근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고 중립 성향의 이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최 이사장은 강민호의 살기 어린 시선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강 대표. 오늘 이 자리는 JM테크의 최대 주주이신 헬레나님의 요청에 따라 당신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이 나오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킨 1등 공신이 바로 자신인데 감히 누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헬레나 얼굴 한번 비친 적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다. 그때 최 이사장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인상을 가진 남자. 바로 박진우 변호사였다. 최 이사장은 그를 향해 손짓하며 이사들에게 소개했다. 여기 계신 분은 최대 주주 헬레나님의 법률 대리인이신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임한 발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박 변호사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모든 시선이 박진우 변호사에게로 쏠렸다. 그는 조금의 긴장한 기색도 없이 준비해온 서류철을 들고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침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처럼 냉정했다. 최대 주주 헬레나님을 대리하여 현 대표이사 강민호 씨의 해임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 사유는 심각한 수준의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회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사회실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는 굵은 글씨와 함께 수십 개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날짜, 금액, 입금처가 명확히 찍힌 자료들은 강민호가 지난 몇 년간 회사의 법인 자금을 어떻게 자신의 개인 계좌처럼 유용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특정 계좌로 매달 수천만 원씩 꾸준히 이체된 내역이 이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당 계좌의 명의는 신인 배우 오수진 씨입니다. 강민호 대표는 회사의 공금을 이용하여 오수진 씨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며 이는 명백한 횡령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과 함께 화면에는 다음 자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오수진이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명품 가방과 보석, 그리고 고급 외제차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당 물품들이 모두 JM테크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영수증 내역이 함께 제시되었다.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저 사진들을 본 기억이 있었다. 수진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는지,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어떻게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음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조작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박 변호사는 그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에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나타났다. 소유주는 놀랍게도 오수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구매 자금 전액이 강민호가 설립한 유령 회사로부터 흘러나온 사실을 증명하는 자금 흐름도가 이어졌다. 강민호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JM테크의 내부 거래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은 오수진 씨의 아파트 구매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유흥비와 사치품 구매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사회실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호의 측근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강민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이 알던 강민호는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 이렇게 지저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의 왕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사실은 부패와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스크린에는 배임 및 기술 유출 시도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민호의 목소리가 이사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넥서스 바이오의 부사장과 나눈 비밀 통화 녹취 파일이었다. JM테크의 신약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돈과 자리를 흥정하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다. 이건 강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자신의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었는지, 자신의 모든 비밀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었는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굴욕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박 변호사는 차가운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강민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최대 주주 헬레나님의 정당한 감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이사 강민호 씨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이사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잔인한 연극의 일막은 그렇게 완벽한 증거와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사회실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호의 거친 숨소리였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며 공기를 빨아들였다. 스크린에 떠 있는 자신의 범죄 증거들은 그를 옥죄는 거대한 덕과도 같았다. 처음의 충격과 공포가 지나가자 그의 안에서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이건 함정이야. 최 이사장 당신이 꾸민 짓이지. 얼굴도 없는 유령 같은 헬레나를 등에 업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겠지. 그는 최 이사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 즉 거대한 음모로 몰아가야 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어서 박진우 변호사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당신은 또 뭐야? 돈 몇 푼의 영혼이라도 팔아넘긴 변호사 나부랭이가 감히 어디서 신성한 이사회를 더럽히는가. 하지만 그의 발악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강민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나갔다. 강민호 대표의 음모론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마쳤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을 통해 위변조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음모가 아닌 사실입니다. 박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강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분노와 부정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바로 자신이 심어놓은 측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필사적인 눈빛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던 김 이사를 바라보았다. 김 이사 자네도 받지 않나. 이건 명백한 마녀 사냥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네는 잘 알지 않나. 어서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줘. 김 이사는 강민호의 애절한 시선을 피하며 땀을 뻘뻘 흘렸다. 그는 강민호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함께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최대 주주 헬레나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명백한 범죄 증거 앞에서 그를 옹호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강민호는 김 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이 이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이사, 당신 아들 우리 회사에 특채로 입사시켜준 거 잊었나? 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셈인가? 그의 비열한 협박에 이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 역시 침묵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강민호가 믿었던 충신들은 하나둘씩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호라는 개인에게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에 기생했던 것뿐이다. 이제 그 권력이 사라지자 그들은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될 헬레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들어 온 왕국의 민낯이었다. 그의 성은 모래 위에 지어져 있었고 이제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믿었던 이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자 강민호의 오만함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 절망과 함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 이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호령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남자의 처절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순간 눈이 멀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횡령한 돈은 모두 갚겠습니다. 아니, 제 사재를 털어서라도 몇 배로 회사에 갚겠습니다. 오수진 그 여자와도 당장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사장님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굴하고 처량해서 몇몇 이사들은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은 이토록이나 비참했다. 최 이사장은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고 있는 강민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강민호 대표, 자네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지만 자네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저버렸네. 선대 회장께서 자네를 믿고 회사를 맡겼을 때, 직원들이 자네를 믿고 밤낮 없이 일했을 때, 그리고 주주들이 자네를 믿고 자신의 재산을 투자했을 때, 자네는 그 모든 믿음을 배신했어. 최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강민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닐세. 자네의 탐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야. 자네는 회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져다 주는 돈과 명예를 사랑했을 뿐이지. 이제 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한들 자네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세. 최 이사장은 단호하게 말을 맺었다. 그는 더 이상 강민호와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민호의 애원을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해임안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설명되었고 증거 또한 명백합니다. 이제 강민호 대표이사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이사장의 선언은 강민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민호는 무릎 꿇은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만이 귓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절망적인 투쟁의 끝에는 결국 차가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이사장의 표결 선언은 이사회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공기는 쇳가루라도 섞인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민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귀에는 최 이사장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잔인한 연극을 보고 있는 구경꾼처럼 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저마다 비장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놓인 전자투표기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강민호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최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이사들은 조용히 손을 뻗어 투표기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정면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이라는 세 개의 항목과 함께 숫자 0이 떠 있었다. 그 숫자가 이제 곧 JM테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첫 번째 불빛이 들어왔다. 찬성 항목의 숫자 0이 1로 바뀌는 순간 강민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스크린의 숫자는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찬성이 찬성 3, 찬성 4.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것은 마치 강민호의 심장에 밝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를 지지하던 최측근 이사들조차 망설임 없이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배신감에 몸을 떨 시간조차 없었다. 그의 왕국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폐허를 확인하는 절차뿐이었다. 투표는 순식간에 끝났다. 최종 결과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스크린에는 찬성 11 반대 0 기권 1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유일한 기권표는 바로 강민호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투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만장일치. 그것은 그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최 이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고 장엄한 목소리로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로 강민호 대표이사 해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부로 강민호 씨는 JM테크의 대표이사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이사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문 옆에 섰다. 강민호를 회사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준비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최 이사장은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 결정을 주도하신 저희 JM테크의 최대 주주 헬레나님께서 이사 여러분께 직접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사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유령 주주가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민호는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스크린이 잠시 암전되었다가 이내 환하게 켜지며 한 인물의 모습을 비췄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서재를 배경으로 앉아있는 여성의 실루엣만이 보였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카메라가 앞으로 다가가면서 마침내 그 여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순간 이사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화면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초라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병실 환자복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엄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으며 입가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JM테크 이사 여러분. 그리고 강민호 씨. 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남편을 부를 때 더 이상 여보가 아닌 강민호 씨라고 칭했다.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강민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응시했다. 제 소개를 하지요. 제 이름은 한서연.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JM테크의 최대 주주 헬레나입니다. 그녀의 자기소개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강민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익명의 투자자. 그녀가 가끔 무심코 던졌던 날카로운 경제 분석들. 그가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이 사실은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강민호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겠지요. 당신은 나를 그저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자, 당신의 성공에 묻어가는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으니까. 당신의 그 오만함이 바로 당신을 파멸시킨 이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강민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패는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회사를 병들게 했고, 당신의 배신은 내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뿐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닌 정리입니다. 그녀는 최 이사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최 이사님 뒤씨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제가 임시 의장직을 맡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화면 속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강민호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당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미련 없이 통신을 종료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이사회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강민호는 검게 변한 스크린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여왕의 마지막 한수는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이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의미 없는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의 양쪽 어깨 위로 묵직한 손길이 느껴졌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잔혹한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강민호는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자신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했던 이사회실에서 무력하게 끌려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조금 전까지 그에게 아첨을 떨던 이사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귀에는 그들이 나누는 나직한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동정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가 이끌려 도착한 곳은 자신의 집무실이었다. 문 앞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떼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대표이사 강민호. 그의 인생과도 같았던 그 글자들이 차가운 금속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이 함께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보안 요원은 그에게 골판지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물품만 챙겨서 나오십시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어제 그가 결제했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값비싼 만년필 그가 아끼던 골프 트로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손이 격렬하게 떨려와 몇 번이고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10분이라는 시간은 그가 쌓아온 10년의 세월을 정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았지만 또한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상자를 들고 집무실을 나섰을 때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리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 따위는 없었다. 호기심, 경멸, 그리고 소수의 동정 어린 시선만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그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겁고 비참했다. 회사의 정문이 아닌 후미진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내던져지듯 나온 그는 한동안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늘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은 보이지 않았다. 가을의 찬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2번을 눌렀다. 오수진,
지금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다. 자기야, 회의 벌써 끝났어. 저녁 어디서 먹을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애교가 넘쳤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수진아, 나 큰일 났어. 회사에서 쫓겨났어.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들려온 수진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뭐 쫓겨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제 백수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에 대한 걱정은 단 1%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계산적인 질문만이 가득했다. 그럼 나한테 사준 목걸이랑 차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아파트 당장 뺏기는 거 아니야.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돈과 권력을 사랑했던 것이다. 내 말 듣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그쳤다. 강민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다. 됐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뚜 하는 신호음이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찢어발겼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강민호가 쫓겨난 이사회실은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 이제 경외심 어린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화면에 다시 한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 지휘 본부였다. 그녀는 임시 의장으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회사의 재건을 위한 첫 번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첫째, 즉시 회사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강민호 전 대표가 남긴 모든 부패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둘째, 그가 설립한 유령 회사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하고 계약 관계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내일 오전 중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주주와 시장의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의 쇄신 의지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사들은 그녀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에 감탄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회사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새로운 리더의 등장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직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태는 몇몇 개인의 일탈일 뿐 JM테크의 근간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대 주주로서 정직하게 일해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이사회실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표시였다. 같은 시각 JM테크 본사를 나온 박진우 변호사는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네, 저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세요. 그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JM테크 강민호 대표 수백억대 횡령 혐의로 전격 해임.
그의 공적인 파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거리를 헤매던 강민호는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 횡령 배임 기술 유출 시도, 자신의 모든 죄목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광판을 한번 보고 길가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자신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한 CEO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였다.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그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났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다. JM테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이사 해임 스캔들의 충격은 서서히 잊혔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혁신 기업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서연 아니 이제는 JM테크의 이사회 의장이자 정신적 지주가 된 그녀는 회사를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임시의장으로서 회사의 부패한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혁했다. 강민호의 측근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과 성과 기반의 인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또한 그녀는 실리콘밸리에서 명망 높은 전문 경영인을 새로운 CEO로 영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녀 자신은 다시 헬레나의 자리로 돌아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사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다. 새로운 CEO는 그녀의 비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고 JM테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모두가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태양 아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였다. 반면 그녀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강민호는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야심만만한 CEO는 이제 푸른 수의를 입은 초라한 죄수 번호로 불릴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 자신은 그 잿더미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 오수진의 삶 역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강민호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에게서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화려했던 여배우의 삶은 한순간에 막을 내렸고 불륜녀,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호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신데렐라를 꿈꿨지만 결국 남은 것은 유리 구두가 아닌 차가운 쇠고랑뿐이었다. 그녀의 욕망은 그녀 자신을 파멸시켰다. 서연은 가끔 그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움도 연민도 심지어 통쾌함조차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자신의 과거와도 완벽하게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한 한서연으로 그리고 헬레나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자신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 이사한 한강변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강민호와의 기억이 가득한 그 집은 그녀에게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이 새로운 공간은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해 꾸며졌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 최첨단 설비를 갖춘 홈 트레이딩 룸, 그리고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거실, 모든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 변호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6개월을 회상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 그녀의 법률 대리인을 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돕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 덕분입니다. 박 변호사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과 최 이사님,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 덕분이죠.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성장했고 역경을 통해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고 세상의 편견 앞에 당당히 맞섰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영감의 상징이 되었다. 해가 저물고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서연은 홀로 거실 창가에 서서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저 불빛들은 그녀에게 외로움과 공허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저 불빛들은 그녀가 지켜내고 이끌어가야 할 그녀의 왕국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한서연. 그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의 빛 속에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눈부시게 빛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왕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